2019년 10월 5일 서초동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28일 촛불집회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잠깐 보고 가려고 했는데 살짝 구경하고 뒤돌아보니까 제가 왔던 길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법원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달라진다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이 촛불 집회 이후 유튜브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번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튜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서초동 촛불 집회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시위라는 건 사실 사람이 모이는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시위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촛불 집회는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광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주 초창기 각하 시절 촛불 집회는 광화문에서 시작해 청와대로 걸어가는 그런 기획이었습니다. 각하께 직접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번 검찰개혁 촛불 집회가 진짜 검찰 건물에서 들리나 한번 가봤습니다. 왼쪽이 검찰 건물이고요. 오른쪽이 고등법원 서관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닿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촛불 시위가 있었던 서초동 골목골목은 거의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여기서 시위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검찰개혁 촛불 시위는 검사, 판사, 변호사에게까지 닿았습니다.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촛불 시위가 있던 날, 심지어 토요일인데 검찰이 정 교수님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15시간 동안이나.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검찰이 조국한 겁니다. 처음 검찰의 목표는 조국 장관의 사퇴였습니다. 그런데 자진 사퇴를 안 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사퇴할 줄 알고 공소장을 엉성하게 대충 만들었는데 사퇴 안 하니까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든 구속시키려고 압수수색을 오지게 합니다. 그런데 70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장관집에서 한식 먹고 정신 차려보니까 여론이 뭔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순정의 검찰이 아니라 깡패가 돼 있어요. 게다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기소를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조사하거나 압수수색한 것들은 법정에서 별 효력이 없습니다. 검찰의 마지막 남은 카드는 이제 정 교수님이나 그 가족에 대한 구속영장입니다. 구속영장을 치면 어쨌든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니까 저거 나쁜 놈이구만 하면서 국민정서상 일단 유죄가 내려집니다. 요즘 검찰이 슬슬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걸 관전시키기 위해서 토요일 쉬는 날인데다가 촛불 집회도 있는데 급하게 정경심 교수님을 검찰 소환해서 15시간 추가 조사한 겁니다. 구속영장을 치르고. 그런데 구속영장을 쳐도 조국 장관이 사퇴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은 반드시 역풍을 맞습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잖아요. 그래서 여론을 꽉 잡고 있어야 합니다. 검찰이 정의롭다, 조국 장관은 나쁘다 하는 여론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있어야지 검찰과 법원이 역풍을 안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503 정권 탄핵 후 언론이 다 망해버리고 유튜브로 뉴스를 봅니다. 우리가 외면한 시간 동안 가짜뉴스 채널들이 생겨나고 가면 유튜버가 생기고 인기 영상 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인기 영상에 가짜뉴스가 올라가 있으면 대충 정치에 관심이 없는 중도층에게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딱히 이걸 눌러보지 않아도 썸네일에 정보욕이 써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정부가 빨갱이네, 조국 장관 가족들은 다 나쁘구만 하는 이미지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2016년부터 계속 유튜브 작업 세력이 해온 것들입니다. 유튜브 작업 세력을 견제할 인터넷 커뮤니티들도 알바를 풀어서 집단지성이 모이지 못하도록 와해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 어떤 또라이가 나타나서 유튜브에 가짜뉴스를 눌러서 평균 시청 시간을 줄이고 싫어요 누르고 댓글을 달아야 한다고 3달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튜브 인기 탭에는 거의 가짜뉴스만 드글드글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시면 예전 낙곰수 시절 멤버들이 모두 인기 탭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기 탭에 JTBC도 있고 MBC도 있고 조선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유튜브 지형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안 그래요. 유튜브는 광고 플랫폼입니다. 유튜브 위에는 광고주가 있고 광고주 위에 소비자라는 슈퍼갑이 댓글로 의견을 내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점점 줄고 그 자리에 좋은 뉴스들이 자리 잡는 겁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진짜로 믿고 시청한 사람들이 실제하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인기 탭에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뉴스 댓글놀이를 재밌게 계속 해준다면 광고주 입장에서 특정 영상이나 채널을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이 기능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나 채널에 광고를 안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짜뉴스 채널에 광고가 안 붙어서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 채널이 댓글을 계속
지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난 5일 촛불 시위 때 신의 한 수가 청와대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인기 영상에 올라갔어요. 조회수는 40만이 다 돼가는데 댓글이 500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길래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을 지우나 한번 실현해봤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도록 가짜뉴스 댓글을 계속 지웠어요. 덕분에 잠 못 잤다. 고마워. 그리고 댓글을 지우면 지울수록 인기 순위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노란 딱지를 받고 거의 만 하루 만에 인기 영상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노란 딱지 받은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인기 영상 밑에 최근 인기 영상이라는 탭이 따로 또 있어요. 노란 딱지를 받은 영상은 여기 없습니다. 유튜브는 동영상 플랫폼이 아니라 광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싫어하면 반드시 그 채널은 망합니다. 돈을 못 벌어요. 유튜브는 촛불 시위 이전에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엄청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 촛불 시위에 나갔던 시민들의 댓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 댓글놀이가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 날수록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 유튜브 지형이 그래요. 다스데이다 막 10만 명 넘게 보잖아요. 유튜브는 시청자도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 광고 끝까지 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시청자에게도 등급을 주기 때문에 속칭 파워 시청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좋아요가 많이 눌리는 시청자도 다 데이터화 해놓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댓글놀이가 짜릿해, 기분 좋아 그런 겁니다. 맨날 유튜브 인기템에 뭐가 올라왔나 체크하고 캡처하고 댓글수 확인하고 댓글 지우나 안 지우나 보고 이런 미친 짓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유튜브 생태계가 확실히 바뀌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MBC PD수첩이 인기 영상에 올라간 거 본 적 없어요. 그 외에도 좋은 뉴스가 인기 영상에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 세상에서 슈퍼 갑이에요. 소비자가 짱이기 때문에 가짜뉴스는 댓글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좋은 뉴스에 칭찬해주고 응원하는 게 이렇게 인기 탭에서 티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댓글로 충분히 유튜브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언론 신뢰도 1위의 막강한 JTBC도 유튜브 시청률이 떨어지고 싫어요 폭탄을 맞으니까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는 갑이에요. 유튜브 가짜뉴스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좋은 뉴스 채널은 돈 많이 법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은이었습니다. 안녕!